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11월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고민과 당혹감이 지금쯤 아마 꽤 깊을 것입니다. 11월 선거의 성적표를 보면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약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화이트하우스를 놓고 모두가 이길 것으로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이 큰 참패를 당했고, 또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의 해는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니까 민주당이 양당 중에 최소한도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 다수당은 어렵겠지만은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6석 증가, 여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됐고, 이제 대법원 판사만 보수계를 지명하는 것이 성공한다면은 그야말로 앞으로 4년은 공화당 천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번 주에 민주당 하원이 지도부 선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전자 의원이 낙마를 했고 계속해서 70대 의원들이 하원을 꽉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권 구성의 현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이고, 연방 상원 100석 중에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4석, 독립 2석, 공화당이 10석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435석 중에 공화당이 247석, 민주당이 188석, 공화당이 59석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건전한 반대 또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만이 안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를 보면은, 정치 권력의 구조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의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게 돼 있지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그의 공약으로 봐서 매우 새로운, 매우 논쟁적인 제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일 그의 공약대로 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8년 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이것이 모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바마 케어, 또 큐바와의 관계 정상화, 이민 개혁, 기후변화 조약, 이란과의 핵협정, 자유무역 증진, 이런 사안들이 모두 다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인준을 우선 의회의 몫인데, 의회에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입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이 하원의원 원내 리더를 새로 선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금년 선거의 패인의 요인으로 현 총무인 낸시 펠로시 의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출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녀가 건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도전자였던 43살 팀 라이언 하원의원 134대 63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팀 라이언 의원은 블루 컬러 디스트릭트 오하이오 영스타운 출신이고,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워킹 클래스, 근로자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래서 졌다, 고로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련한 낸시 펠로시의 적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펠로시의 반대표가 63표나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43표였으니까 이때와 비교를 하면은 그녀의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됐고 그녀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하원 선거에서는 넘버 2맨 스탠리 호일, 메릴랜드 출신의 77살, 넘버 3맨 제임스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76살 하원 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원은 70대들이 꽉 잡는 그런 구조가 계속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원의원 원내 총무로 선출이 된 척 슈머 의원이 뉴욕 출신이죠. 66세.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원 하원 다 노인들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의회 내 선거의 성격은 미래에 대한 대리전 성격이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금 3번 계속해서 소수당의 위치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민주당이 근로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워킹 클래스를 제대로 마음을 읽지 못했다. 이제 이것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중서부와 남부의 스윙 스테이트를 모두 독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리세션 이후에 고용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지역이고 실업이 계속되고 제조업 파산도 계속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잡이 없고 펜션이 날아가고 희망이 없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유무역이다, 프리 트레이드다, FTA다 이런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상 근로자 그룹이라든가 노조는 민주당의 텃밭이죠. 민주당의 표밭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몽땅 도널드 트럼프가 이것을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허점을 찔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2008년도, 2012년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을 때 그 패인 분석에 아주 열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soul search, 영혼의 탐색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미국의 demographic change, 인종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선거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역설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숫자 그리고 신분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라티노들, 에이시안 그룹들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는 라티노에 대해서 직접적인 면박을 계속해서 줬고 이민자를 괄시를 했고 그랬는데도 대성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까봐야 한다. 그런 말도 맞고 또 선거는 경제다. 이 말도 맞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의회의 소수당인 민주당이 앞으로 얼마나 4년 동안 재구시를 하게 될 것인지 지금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공장 이전 방침을 밝힌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와 협상을 벌여 당초 사라질 운명이던 국내 일자리 1000여 개를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리어는 올해 초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을 오는 2019년까지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해 캐리어사와 맺은 공장 유지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신시내티, 오하이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 낸시 펠로시 현 원내대표가 연임됐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어제 팀 라이언 의원의 도전을 받았으나 원내대표에 재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월스트리트 출신의 스티븐 무누신을 재무장관, 윌버 로스를 상무장관 후보로 각각 공식 지명했습니다. 시카고 컵스 소유주이자 공화당의 큰손인 토드 리게츠는 상무부 부장관에 낙점됐습니다. 세라 펠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트럼프 정부의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재검표 운동에 나선 질 스타인 전 녹색당 대선 후보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간주에도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스타인은 전자개표 기기 조작과 해킹 의혹을 제기한 3개 주에 대한 재검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테네시주 게이틀린버그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45명 발생했으며 주택과 비즈니스 피해도 700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콜롬비아에서 추락한 브라질 축구팀 전세기는 연료가 바닥나 비상 착륙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제사가 거절하는 바람에 안데스 산중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가 기계 고장으로 우선 착륙해야 한다며 7분간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포 북동부 전체를 탈환한 시리아군이 기세를 몰아 반군의 남부 거점도 거의 장악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어제 알레포 남부로 퇴각한 반군의 거점 셰이크 사이드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동절기 주차금지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내년 4월 1일까지 계속되는 주차금지 기간 동안 적설량이 2인치 이상 될 경우 시카고 내 일부 도로에서 거리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차금지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60가 부과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최고 41도, 내일 금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고 39도, 토요일 계속해서 맑겠으며 최고 38도, 주일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37도입니다.